최근에 부자들 보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나 두 채 정도 가지고 주식도 하고, 주식도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합니다. 금은 당연히 사고요. 달러도 가지고 있고요. 코인도 뭐 약간 합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하락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도 영향을 주고요. 유동성 영향을 주고요. 뭐 인플레이션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주고요. 수요와 공급의 수급 상황도 영향을 주고요. 전세 가격도 영향을 주고요. 경제 상황도 영향을 주고요. 국민들의 또 심리 상태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사회 현상도 영향을 줍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집값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문제가 다 결합된 복합 문제입니다. 이 복잡한 복합 문제를 원인 한두 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출 받으면 투기야, 전세 끼고 사면 투기야, 전세가 많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 대출 막아야 돼 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시장은 왜곡이 되고 더 난리가 납니다. 전세 대출도 지금 규제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죠. 전세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을 막고, 전세 가격이 안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강남의 전세 가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강남 집값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잖아요. 강남 집 사는 사람이 갭 투자인가요? 이게 산수 공식, 수학 공식도 아니고 전세 끼고 사면 투자가 아니라, 전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집값이 30억이에요. 20억 주고 투자하는 걸 갭 투자라고 한다? 야, 20억을 투자하면서 갭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고유명사를 갖다 붙인 거고요. 원래 갭 투자는 소액으로, 무자본이나 소액 투자로 내가 돈이 2억이 있는데 1억 매매가 1억에 9,500만 원 전세에 있는 오피스텔을 500만 원 주고 10채를 산다. 이런 게 갭 투자예요. 매우 잘못된, 세입자들을 위기에 모는, 이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강남 아파트 전세 10억인데 30억 아파트를 내 돈 20억 주고 사는 거를 갭 투기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냥 이론만 알고 주식만 하다가 부동산을 필수제 관점에서 보지 않고 어떤 사치제나 선택제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 실물 부동산을 모르고 주식이나 금융 쪽만 하신다가 부동산으로 이제 전향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그러면 10억 전세 끼고 20억 투자해가지고 강남에서 돈 몇 억 더 벌려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평균 7년 정도 보유합니다. 집 하나 사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사는데 그걸 갭 투자라고 막아버리면, 저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왜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은 피해는 누가 보냐면 세입자가 봅니다. 궁극적으로. 집주인이 괴롭겠습니까? 세입자가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좀만 참아. 전세 대출 규제하는데 힘들지 세입자들? 참아. 집값 떨어지면 니들한테도 좋잖아? 라고 하지만 집값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강남이 30% 전세가율이라도 집값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떨어져도 세입자한테 좋냐? 살짝 떨어지면 좋죠. 25억 가던 게 30억 올랐어. 전세는 10억인데 다시 25억 가면 이분이, 세입자가 뭐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집값이라는 게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30억에서 20억 또는 28억까지만 딱 떨어지면 좋은데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요. 집값이 한 번 떨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집니다. 왜? 심리가 붕괴가 되거든. 집주인들은 한꺼번에 팔자고 던져버리고, 매수자들은 사려는 사람들도 다 발을 빼버리면서 집값이 폭락합니다. 경제 위기 옵니다. 안 올 것 같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진짜 이렇게 어떤 왜곡된 정책을 계속 강하게 압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집값의 1% 때려버리고 시장을 죽여버려요. 죽일 수 있거든요. 죽여버린다? 집값이 폭락한다? 잃어버린 50년 확정입니다. 일본은요, 1985년도에 이게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었거든요. 지금 우리의 경제와 잽도 안 될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30년 동안 올스톱, 월급도 안 오르고 경제가 올스톱 돼 있었고, 우리는 달려가지고 이제 비슷해진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앞섰는데, 그럼 30년 전에는 일본이 얼마나 잘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물론 뭐 일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뭐 내부적인 구조가 없습니까? 지금 반도체만 잘 나가지. 우리나라 잘 나가는 구조가, 산업 구조가 몇 개 됩니까? 철강 망가지고 별로 없어요. 반도체 빼면 반도체 무너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I가 끝났다라고 하면 삼성, SK 주식 반토막 안 나겠습니까? 진짜로. 물론 뭐 안 날 수도 있지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게 어떤 뭐 정책 하나만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금리도 중요한데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어느 정도 맞춰갑니다. 2022년 하반기도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방향성이 정해지고 금리가 점진적으로 움직이면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의 집값을 예측하고 집값을 바라볼 때는 이 수많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또 사회 현상까지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집값만은,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주택의 담당자인데 국토교통부의 힘만으로 잡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집값은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대책을 만들려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리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모든 게 다 동원돼야 돼요. 왜? 사회 문제니까. 양극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성장도 해결해야 되고, 지방 소멸도 해결해야 되고, 교육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공급도 해결해야 되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급 늘리고 규제지역 지정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대책만은 한계가 있는데 집값은 국토부가 잡아야지라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부동산 전망과 관련하여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 1주택자가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일단 고민되는 부분인데, 일단 2026년 시장을 우리가 뭐 100%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예측도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내년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뭐 내려갈 것 같긴 한데 또 모르잖아요. 미국이 어떤 경제 문제가 생길지, 중국이 어떻게 될지, 갑자기 트럼프가 정책을 바꿔서 합의해놓고 또 관세 때려버릴지, 아니면 미국의 투자자분들이 미국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빠져나가 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서 당장 예측은 어려운데 장기 예측은 가능하죠. 장기 예측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사려는 지역이 10년 후에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인가,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수요가 크게 줄고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서울이라면 서울의 10년 후에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인가,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인가, 경기도, 인천이라면, 또 지방이라면 각자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10년 후에 답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내 집 마련이잖아요. 투자라기보다는 내 집 마련과 투자가 이제 뒤섞여 있긴 한데, 집 하나 사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뭐 속은 상하겠으나 우리 가족이 잘 살다 보면 10년 후에 올라가 있겠지 라는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죠? 기다렸다가 내년에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면 떨어진다라는 보장도 없고, 떨어지면 또 언제 들어갈 거예요? 10억 아파트가 9억 떨어지면 들어갈까요? 8억 떨어지면 들어갈까요? 7억 떨어지면 들어갈까요? 끝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내 집 마련 하십시오. 돈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뭐 요즘 대출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무리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환 능력이 1년에 3천만 원밖에 못 벌어. 근데 대출은 뭐 비규제 지역에서 70% 나온대. 그래서 6억 아파트를 4억 2천 대출 받는데 내가 부부 합산 연소득이 3천만 원밖에 안 돼. 이러면 대출 한도를 더 줄여서 더 작은 데로 가든가 더 외곽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전세에 거주하시면서 청약을 하든가, 이런 전략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각자 사정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하되 기다리지 마셔라. 기다려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기다리다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집값만 쳐다보다 끝나버립니다.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내 자금에 맞춰서. 하지만 물론 뭐 좋은 지역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어중간한 분들 있잖아요. 뭐 3억, 5억, 10억 정도의 사이로 서울에 아파트 사려는 분들은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지역 말고 올해 급등은 하지 않은 지역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키 맞추기 하거든요. 최근에 강남 집값 막 올라가진 않잖아요. 떨어지진 않아도 천정부지 올라가지 않잖아요. 왜? 규제도 있습니다만 규제보다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야, 내가 이 가격 지불해도 될까? 너무 올랐는데? 라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그럼 안 오른 지역도 또 때가 되면 치고 올라가거든요. 동탄 신도시가 최근에 안 오르다가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올랐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른 데 올라가는데 안 오르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되니까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뭐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송도, 검단, 청라, 뭐 김포에 있는 분들은 김포, 한강 이런데 내 집 마련하셔서 살다 보면 또 때가 되면 동쪽이 오르다가 규제되면 서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한데, 요즘 주택수가 많이 가지면 세금도 많고, 물론
약간 능력이 돼. 부부가 전문직이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어서 압구정에 한 채, 여의도에 한 채, 대치동에 한 채 있어. 보유세 감당할 수 있으면 가시든지 쉽게 안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10년 후에 더 올라가니까 핵심 지역이니까 내가 나이가 65세, 70세야. 근데 자산이 부동산밖에 없어. 근데 두 채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한 채 냅두고 한 채는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팔아서 뭐 강동구에 고덕으로 가시든 뭐 신도시로 가시든 동탄으로 가든 광교로 가든 판교로 가든 송도로 가든 가가지고 여유롭게 살면서 자식한테도 결혼할 때 돈 좀 보태주고 그렇게 사셔도 되고요. 다주택자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좀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 뭐 어중간한 2주택, 3주택 있으면 팔고 똘똘한 채 가도 어차피 뭐 토지거래 받으면 되니까 가셔도 되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으니까 다주택자들은 10년, 20년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이제 주택 수만 늘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요즘 돈 있는 사람들도요 똑똑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똑똑합니다. 똑똑하니까 돈을 많이 모았겠죠. 그럼 그분들도 최근에 부자들 보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나 두 채 정도 가지고 주식도 하고 주식도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합니다. 금은 당연히 사고요. 달러도 가지고 있고요. 코인도 뭐 약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땅도 사고 상가도 사고 지식산업센터 사고 아파트도 여러 채 사고 이랬다면 이제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하시고 전략을 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세, 월세 매매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관세가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전세 월세는 트럼프 관세보다도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수급이 이미 깨졌어요. 수급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전세를 보게 되면 일단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안 나옵니다. 반토막입니다. 입주 물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는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아까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전세는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거주자들의 시장이거든요.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안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전세 매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매물도 안 나옵니다. 요즘 전세 난이라고 하거든요. 전세 가격이 폭등해서 난이 아니라 전세 매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사라졌느냐?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내년에 더 줄어들고요.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예전에는 2년이었는데 2+2를 하면서 4년이 되다 보니까 2년마다 나오는 매물이 4년마다 나옵니다. 그마저도 지금 안 나옵니다. 왜? 그냥 눌러 앉아서 갱신해버립니다. 나와봐야 별 수 없으니까 집주인한테 전세금 올려주고 눌러 앉아버립니다. 매물도 안 나오고 신규 입주 물량도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 올라갑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부 정책도 잘못했죠. 뭐가 잘못했냐면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실거주하라고 해버리니까 인프라가 좋은 곳들, 좋은 아파트에 하나 샀잖아요. 실거주해버립니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아파트 분양받은 아파트도 실거주 의무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실거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대부분 상급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상급지는 주인들이 실거주하고 상대적인 하급지는 임대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좋은 지역은 집주인들이 거주해버려서 계속 오래 살아버리고 외곽 지역들만 안 좋은 데만 임대 물량들이 나오는 질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좋은 지역들은 집주인이 눌러앉아서 매물이 더 안 나오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요. 또 문제가 요즘 대출 규제, 전세 대출도 막 규제하거든요. 전세 대출 규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금을 못 올리면 어디로 가요? 월세 가야지. 월세가 매우 빠르게 전세에서 월세 전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금 64%까지 갔는데 2020년이 40%에서 64건데 앞으로 더 빨라질 거고요. 전세 가격 상승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한마디로 이제 월세 시대 시작이 됐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 좋은 제도를 안전성만 보장되면 진짜 좋은 건데 이게 집값 올리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모두가 아닌데 그 하나 때문에 규제를 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키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전세 사는 게 낫거든요. 월세 가봐요. 매월 돈 100만 원, 150만 원 내고 돈을 종잣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월세로 쫓아내가지고 영원히 월세로 살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은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앞으로 한 3년은 굉장한 고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두가 뭐 한강벨트나 경부벨트 집값 급등 뭐 이런 게 화두였다면 내년에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 지역도 이제 신고가 이래 나오는데 왜? 토지거래가구역을 한번 묶은 규제는 쉽게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게 토자 같은 거는 이렇게 확대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풀지도 못하고 규제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규제의 내성이 생겨버리게 만들면 불편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데 임대차 시장은 확정입니다. 전세 매물 사라지고요. 월세 가격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앞으로의 그런 상황
시대가 열릴 것 같고요.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아파트 공급은 당연히 꾸준히 노력을 하고요. 비아파트라도 늘려줘야 되는데 비아파트도 안 나옵니다. 올해 신축 빌라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4만 호, 비아파트 2만 호 정도 공급이 됐는데, 올해는 뭐 서울에 1,000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신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나와요. 문제는 많죠. 뭐 전세 사기 우려도 있고, 건축비도 올라갔고, 허그에서 보증 한도도 올려가지고 다 역전세 생기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한마디로 내년부터 전세 월세의 난은 이제 시작이다.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냐, 내가 자금 준비가 됐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10년 후를 좀 바라보고 차분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너무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았고 돈도 모았는데 상대적으로 내 친구는 집 사서 올랐고, 또 다른 친구는 주식에서 올랐고, 또 다른 친구는 금 사서 올랐다.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좀 가지시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사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 하셨으면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되니까, 우리 가족, 나만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김구라 씨하고 이제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구라 채널에서 김구라 경제연구소라고 부동산 주식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예능 보시고 싶다면 그것도, 우리 떠먹여주는 TV도 보시면서 틈틈이 또 김구라 경제연구소 그리구라 채널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